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2인용 혹은 그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요즘 참 많이 보이는데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전기차라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쇼핑몰에선 주차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하던 우편 배달도 이 초소형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 문자 정말 많이 오니까요. 지금 보내주셔야 자동차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먼저 문자 들어온 거 잠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YTN 청취율 1위 가자님께서는 전화기 2대 모두 연락 오면 모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번 설문조사 답할 겁니다. 슬라생 청취율 높으면 2시간 늘려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없어지는 게 더 빠릅니다. 2시간 늘러가는 것보다는요. 네, 이게 현실이고요. 아무튼 전화 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서옵쇼 출연진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홍보 또 스팟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평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되는 어서옵쇼에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뭐 많은 프로그램 또 출연하고 있잖아요. 타 방송에. 네. 만약에 전화 받으시면 본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 얘기하실 거죠? 나가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초소형 전기차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초소형차가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초소형차 하면은 1인승, 2인승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명 이제 전문용어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마련을 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에 2륜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L7이라고 해서 그 2륜차로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적은 차가 경차이지 않습니까? 그 경차 밑에 초소형차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크게 보면은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륜차하고 자동차하고는 이 기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로 됐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고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좀 운전하다 보면 네. 그 벤츠나 르노 삼성 같은 그런 차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조그만 차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1인승 또는 뒤쪽에 안고 타는 2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원래 10년 전에 유럽에서 먼저 나왔던 차인데 모양도 독특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 자체가 국내 부산 공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차 자체가 이제 국내 모델이에요. 국산 모델입니다. 100%.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고 이 차가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공해 지역의 어떤 단지 내라든지 관광 지역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읍면동이라든지 이 고령자분들이 운전하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동남아 쪽 같은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국내에서 일단 미래의 먹거리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동수단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마트에서 파는 거죠?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보통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받으면은 보통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 유지비라고 해봤자 충전 비용인데 한 달에 10,000원 들어갈까요? 많이 쓰면 10,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이런 초소형 차량의 경우에선 국내에서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았다가 네.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가요? 많아졌다는 거죠. 예, 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년 동안에 판매된 초소형 차가 한 5,000대가 좀 넘을 겁니다. 예. 근데 확대되는 부분들이 점차 역할 분담이 커지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2016년에 기준을 마련했지만은 또 이륜차가 아니라 자동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 뭐 자동차 아실 거예요. 후진할 때 후진등도 들어와야 되고요. 예. 또 이 브레이크 제동 강화도 지금 시켜야 되고 각종 등하 장치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더욱이 지금 강화되는 게 ABS라든지 에어백도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향후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은 1, 2년 이내에 충돌 기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뭐 이륜차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만큼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초소형차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은 일본이나 미국도 시장이 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보통 4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사는 마을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2, 3만 개가 포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주로 어떤 걸 타고 다니냐면 초소형차가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골프 카트 아시죠? 예, 예. 골프 카트에 문만 달아놓고요. 이거 끌고 다닙니다. 청소년들이요.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예. 정식으로 자동차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골프 카트 가지고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미국 시장이 아닌가. 또 말씀드린 동남아 시장 등 앞으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의 먹거리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일단 차량이 정말 작잖아요. 네네. 안전합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범죄에 집어넣지만은 사실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기보다도 자동차에만큼 안전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초소형차 자체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시속이 80km 미만이거든요. 예. 그만큼 일반 국도라든지 일반 도로뿐이 못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자동차만큼 안전하지 못해. 당연히 자동차만큼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 이륜차하고 자동차 중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륜차를 한번 생각하시면은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요. 예. 그만큼 이륜차는 충돌이나 추돌 약간의 접촉 사고만 있어도 사람이 위험하죠. 날아갑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일반 자동차보다는 경차 같은 뭐 충돌 테스트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충돌까지 들어가면은요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초소형차에 관련된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그동안 우편 배달할 때 사용하던 이륜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또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초소형 전기차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안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집배원 배달 업무를 초소형 전기차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아마 이 택배 이 우편 용으로 사용하는 건 보통 이륜차를 사용하는데 한 16,000대가 전국에 있어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해서 위험하죠. 예. 실제로 일도 과중돼 있지만은 위험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명간 생기는 사고 건수 자체가 수천 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만큼 문제가 있는데 이걸 초소형차로 바꿔서 지붕도 있고 또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또 차의 안전도를 따진다면 이륜차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만 대를 지금 초소형차로 바꿀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서 작년까지 1차적으로 1,000대가 지금 보급돼 있어요. 예. 근데 일각에서 이제 안전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너무 강조하고 있고 또 왜곡된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소형차에 관련된 기준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미국, 유럽, 일본, 외국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안전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도요. 국토교통부의 안전 기준 통과했고요. 환경부의 환경 기준 통과했고 예. 또 우체국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한 20가지가 되거든요. 예. 이거를 통과한 것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거니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과도하게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초소형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이것도 협회장 그런 거 하십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일부 부품을 가져다가 예.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대부분 국내에 판매되는 것은 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한 가지 모델은 원래 스페인 공장에서 나와서 100% 수입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2년 전에 국내 부산 공장으로 완전히 시설을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완전 100% 국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니까 지금 길거리를 서놓고 있는 초소형 차는 국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세계로 봤을 때 어느 괜찮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내년에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진검승부가 내년부터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리거든요. 예. 초소형 차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일반 대기업 모델보다도 중견기업의 먹거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그만 차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진출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우리가 말하면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동남아 쪽 가보시게 되면은 오토바이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만 차들 매연 뽑으면서 달리는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남아 쪽 각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이 괜찮다 보니까 예. 이 국내 모델을 좀 자기네가 수입을 하겠다. 자기네가 지금 합작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시하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만 노력한다면은 이 시장 개척은 동남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저께 일부에 출연하셔서 네. 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이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터리 문제.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상당히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도 그렇다면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지 완전히 않겠습니까? 배제할 수는 없죠. 일반 자동차만큼의 사고는 생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초소형 차 자체가 화재가 생겨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안정화시켜서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또 요새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원래 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냉각 장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몇 년 있으면은 아마 전해질 자체가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열도 발생을 하면서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4, 5년 이후에 탑재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안정성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 통과하는 부분들이고 또 정부에다 납품하는 경우는 납품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수백 가지 항목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초소형 전기차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뭐 최고 속도는 일반 자동차처럼 나옵니까? 한 80km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도에서 7, 80km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예. 조그만 게 그 정도 달리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또 하루 운행하는 게요. 500원 1,000원입니다. 예. 운행을 하루 종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전 비용 자체가 1,000원 단위로 나오니까 거의 뭐 운행비는 거의 제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또 심지어는 등하교육이나 주부들이 이 시장용으로 쓴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좀 불안하다. 오토바이 타기 불안하다 그러면은 초소형차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상담 문자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죠. 네, 6040번님. 새 차 산 지 10개월 정도 되고요. SUV 디젤 현재 2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탔습니다. 점검을 무엇을 받고 무엇을 교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만세 하셨네요. 네. 한번 10개월 정도 운영하셨으면 무상 AS 기간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한번 무상 AS 한번 들어가셔서 점검만 한번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좀 배우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뭐 타이어 점검부터 엔진 본인 열어서 뭐뭐를 좀 봐야 되는지 이거 한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점검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점검 받으면서 또 워시액도 많이 쓰일 테니까 워시액 보충도 받으시고 또 와이퍼 고무 상태가 어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여름에 워낙 이 폭우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와이퍼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와이퍼 고무도 1년에 2번 이상 갈아주셔야 되니까 지금 갈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특별히 문제는 없어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 측면에서 무상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인 좀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가 평상시보다 예전보다 엔진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예전과 같이 뭐 1, 2천 킬로미터에 교환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고 지금 2만 킬로라고 하셨죠. 2만 킬로 정도 쓰면은 벌써 한 2번 정도는 엔진오일을 교체하셨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00킬로미터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차인 경우에는 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번은 지금 교체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서 교체를 지금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요. 당연히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엔진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시에 무상 점검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교수님이 그렇게 딱 경각심을 주시면서 말하니까 네. 저도 안 간 지가 오래됐네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KJK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봉고 소리 탑차입니다. 브레이크 사용 시에 뒤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소리 자체는 브레이크에서 나는 소리는 항상 같은 소리가 계속 나느냐 예. 또는 일시적으로 처음에 차가 식어 있을 때 엔진에 또는 이제 바퀴 쪽에 열을 받을 때까지 나다가 열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안 나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제동을 할 때 삑 소리가 간단히 짧게 나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아. 보통 이제 라이닝이나 패드 같은 경우가 친환경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패드 자체가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어요. 새 건데도 예.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교체했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문제점 없어요. 라이닝이 달지도 않았고 패드도 괜찮고 예. 또 잡아주는 것도 편마모도 안 돼 있고 제대로 돼 있는데도 소리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못 잡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끄셔도 또 점검 받으셨다니까 예, 예.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리가 뭐 심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일단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청취율 1위 가즈남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가지 되는데 교수님 자동차 협회장 몇 개 하고 계십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인데. 글쎄 말이에요.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자동차 협회장만요? 예, 관련 협회가. 아, 그중에 장으로 맡고 계신 게 거의. 맞습니다. 다 회장이나 네. 대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이 장하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체다 보니까 협회라는 예. 것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의 어떤 역할을 위임해서 한다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전기차 협회 이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조금 책정할 때도 정책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공공 관련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어떤 사안을 놓고 네. 우리 교수님께서 협회장으로 계신 그 협회끼리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협회장은 하나인데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율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바퀴가 붙어 있는 관련 단체들이니까 예. 역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상충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고 시너지를 아. 도려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2013년식 스타레스 풀로 주유를 했는데 게이지상 4분의 1 남은 상태에서 6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계산하는 와중에 차 및 연료탱크 쪽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새길래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해서는 크게 새지는 않고 연료탱크 윗부분까지 젖어 있던데 연료를 지나치게 넣는다고 탱크가 파손되기도 할까요? 아니면 단순 좀 넘치는 걸까요? 라고. 단순히 넘쳤다고 보시면 예. 돼요. 탱크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게이지하고 실제로 탱크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센서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센서가 정상 동작된다 하더라도 예. 계기판에 뜨는 부분이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는지 또는 아예 연료 탱크에 잠겨 있는 센서가 고장 났는지 예.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료의 양과 주입된 양과 게이지에서 표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장난 차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 운전자분들이 누우면서요 가늠을 하거든요. 오늘은 20리터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넘칩니다. 근데 보통 넘칠 때 그냥 넘치지는 않고 딸깍하면서 그 주유기 자체가 스톱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계속했다는 얘기는 잡고 계속 누르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보통 클릭이 되기 때문에 딱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이지의 예, 고장이나 게이지 자체의 예. 표시 문제거나 아니면 센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를 수리하게 되면 가격은 비쌉니다.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센서 자체가 한 몇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차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요, 몇만 원에서 한 1, 20만 원 사이라고 보시니까 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0071번님, 2000년식 아토스 타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요.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차를 바꿔야지 하다가 고쳐서 차가 잘 나가면
아직은 좀 타도 되겠다 싶어서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더 타려고 하는데 지금 부품이 그때까지 있을까요? 지금 20년 되셨거든요. 물론 예.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가솔린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부품 공급량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차는 내구성도 좋고요. 관리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30년, 40년도 끌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품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토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차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지금 벌써 단종이 된 지 한참 된 차기 때문에 예. 부품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끄신다면 부품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정답이네요. 같은 데 쓰실 때는요. 그렇게 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으면서 연식만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차를 폐차하고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일단은 차를 바꾼다는 얘기는요. 1, 2천만 원 현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끝까지 끄시면 되고요. 예. 부품 수급 문제가 없다 그러면 끄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냥 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좀 한적한 시골 같은 데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맞습니다. 이동 예,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요. 아마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끄시는 분들이 1년 동안에 15,000, 2만 킬로미터를 쓰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5,000 킬로미터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20년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만 킬로미터 끄지 않으셨나라고 예. 봤을 때는 부품 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919번님. 전기차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초소형 전기차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전기차는 내년에 지금 최대 900만 원이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약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한 400만 원에서 한 7,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약간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전기차는 보조금이 한 2, 30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소형 차는요. 400만 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 나온 지 전기차보다도 늦게 나왔고 또 중소기업 모델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좀 낮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어요. 예. 일단 지금 4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50만 원 정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약간 줄 수도 있지만은 예. 보조금 아직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점차 줄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빨리 보셔야 될 거예요. 구매하시는 대신 이제 것도, 예. 보조금은 줄어드는 대신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좋은 모델이 굉장히 그럴 많이 수 나온다는 있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좋다는 얘기는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또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일충전 거리도 길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예. 차의 선택폭은 넓어지고 또 내구성 좋아지니까 보조금이 주는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보조금 자체가 전 세계 국가에서 낮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 또 5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예, 예.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도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택일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21번님, 2015년식 올류 카렌스입니다. 트렁크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손봐야 될까요? 하셨네요. 트렁크는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닫혔을 때 예.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인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 때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인지 열고 닫을 때는 힌지 쪽에 예. 뭐 그리스라든지 오일을 칠해주게 되면 소리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때는 쉽게 없앨 수가 있고 문제는 달릴 때 트렁크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예. 대부분 물건이 어디에 끼어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트렁크 자체가 별의별 물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작년 2년 전 거 3년 전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구석진 곳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흥미진 곳 같은 경우에 물건이 들어가서 흔들리는 경우 있으니까 예, 예. 또 이제 하부에서 타이어 또는 비상 공구 세트가 들어있는 부분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들춰주시게 되면 소리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청취율 안내 멘트 해야 되는데 교수님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못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